감히 시작도 못했던 복잡한 거리 풍경을 그리는 12가지 팁을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사람, 건물, 전봇대와 구도를 잡는 법 등 꼭 필요한 걸 소개합니다. 특히 구불구불한 선으로 그려도 꽤 느낌 있는 그림이라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안 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자, 여러분, 첫 번째 팁입니다. 우선 줄부터 긋고 본다. 3분할 선을 긋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얀 도화지, 이거는 정말 망망대해 같은 두려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넓은 도화지를 9개로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릴 풍경도 동일하게 9개로 나누게 되면 좌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표 안에서 비슷한 크기와 비례를 맞춰가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요, 무조건 하얀 도화지를 오염시키세요. 3분할 선 그냥 팍팍 대충 긋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기준선을 긋는다. 모든 그림의 시작, 기준,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건물이 지면하고 만나는 부분의 이 그라운드 레벨 또는 눈높이 선이 대개 이 기준선이 되거든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작은 사람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멀리에 있는 원경일 경우에는 점점 이 그라운드 레벨과 눈높이 선이 같은 것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그라운드 레벨이건 눈높이 선이건 같다고 보시면서 그리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 번째 팁은 구도를 잡는다. 자, 이 풍경의 핵심 구도는 건물과 지면이 만나는 그라운드 레벨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도로의 사선이 같이 구도의 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소실점이 되겠죠. 자, 이 소실점으로 도로의 모든 구조선들, 중앙선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점을 향해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그림들을 제가 SNS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구도선을 잘 안 맞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구도만 잘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더 괜찮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 구도선을 안 잡으세요? 구도선 잡으세요. 왜 안 잡으세요? 왜요? 왜? 자, 네 번째 팁입니다. 자동차는 치트키처럼 간단하게 그린다. 치트키라는 뜻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뭔가 지름길과 같은 나만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치트키라고 하는데요. 이 풍경에서 자동차는 메인 중에 메인이죠. 왜냐하면 도로를 그리는 거니까. 그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를 자세히 그려야 할까요?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략적으로 치트키로 그려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 연습한 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이거 평소 연습하자고 했어요. 그냥 움직이는 자동차를 똑같이 그리겠다고 앉아서 이것만 그리다가는 다른 그림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치트키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려도 된다고요? 됩니다.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동차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종 모양, 모자 모양으로 그리시고 베이스 라인은 보세요. 곡선으로 그렸습니다. 네, 바퀴 두 개를 이 정도 간격으로 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형태의 자동차가 완성됩니다. 자, 제일 가까운 자동차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동차 윗부분은 이렇게 중앙선에 맞추시고 종일까요? 모자일까요? 자, 밑 라인을 이렇게 휘어지게 그립니다. 요거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위에서 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드가 좀 많이 보이는 자동차가 그려지는 거죠. 조금 더 느낌 있게 살짝씩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주요 구조선 그리시고, 자동차는 이렇게, 번호판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단부는 해칭으로 좀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입체감이 생깁니다. 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오른쪽 상단에 이 링크 보시고 오세요. 자, 이번에는 SUV예요. 보세요. 바퀴를 이렇게 붙여서 그리니까 거의 사이드가 보이지 않는
뒷면만 많이 보이는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방향은 저쪽 왼쪽으로 가는 자동차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요. 좀 더 앞에 가는 자동차는 이렇게 열을 맞춰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는데, 바퀴 보세요. 이렇게요. 거의 붙어 있죠. 그랬더니 뒷면만 보이는 자동차가 그려집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팁입니다. 건물은 크게 윤곽부터 그린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게 3분할선입니다. 이 9개의 등분된 영역들 안에서 내가 그릴 건물의 좌표는 어딘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그림 그리기 전에 이 9개의 영역 안에 특히 어느 부분에 내 건물이 배치가 되는 것인지를 좌표로 확인했어요. 자, 저는 이 건물의 왼쪽 라인, 왼쪽 세로 윤곽 부분을 내 3분할선의 왼쪽 세로선과 일치하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례를 맞춰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를 이 좌표 안에서 확인하고 그리는 겁니다. 아, 대충 이 정도 높이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중요한 팁입니다. 건물을 그릴 때는 외곽 라인부터, 덩어리부터 잡아놓고 그리세요. 그리고 내부에 창문이나 문이나 이런 주요한 선들을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그리면 여러분들의 그림이 그렸더니 너무 커, 건물이. 아니면 너무 건물이 작네, 도화지에 비해서. 길에서 되게 난감했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분할된 3분할 구도 안에서 먼저 비례를 확인하고 그리시면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자, 6번째 팁입니다. 복잡한 곳은 대충 그린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그리는 이 부분은 도로의 깊이가 저 끝에까지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간판도 많고요, 가로수도 있고요, 건물도 복잡해요. 이걸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간판 3-4개만 위치에 따라서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시고요. 주요한 구조물이 있다면, 왜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이요, 크게 그냥 사각형으로 2-3개만 먼저 그려 놓으세요. 대충요. 그리고 나머지 곳은 이렇게 세로선으로 쭉쭉쭉쭉 뭔가 복잡하게 있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팁인 팁입니다. 눈을 한번 찡그려 보세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그러면 흐릿하게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서 보이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화가들이 눈을 찡그리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죠. 자, 7번째 팁입니다. 세로로 서 있는 구조물은 여러분들 횡재한 겁니다. 이 풍경에서 도화지의 3분의 2 이상의 높이를 차지하는 이 전봇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전봇대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풍경을 그리다 보면 가로 배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 건물, 집, 숲 이런 것들이 다 가로 배열입니다. 그 중에 이 세로가 하나 큼지막한 게 있으면 굉장히 산뜻하게 있어 보이는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다가 뭐 전봇대 그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아기자기한 맛도 있어서 더군다나 또 전깃줄이 있고 막 하면 재밌기도 하니까 이걸 그리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봇대가 있다면 또는 세로로 긴 것이 있다면 이 친구가 구도로 크게 보이는 포인트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공할 확률 95% 이상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이 전봇대를요, 특히 이 3분할선의 오른쪽 세로선 여기에 주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구도를 확실하게 더 있어 보이게 배치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계단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좀 그리고 있는 건데요. 도로에 있는 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냥 구불구불해도 되죠. 예, 도로의 표지판, 예, 난간은 이렇게 그냥 구불구불하게 대충 그어도 됩니다. 구도만 확실하고 소실점으로 가는 투시선만 제대로 그어주면 구불구불해도 괜찮습니다.
자, 8번째 팁입니다. 자, 사람을 그릴 때는 내가 그리기에 자신이 있는 그런 포즈로 그린다. 키를 잘 봐야 돼요. 눈높이 선을 잘 보고 소실점도 따져보면서 이렇게 그어주셔야 되는데요. 눈높이 선이 있으면 눈높이 선에 모든 머리를 다 맞추면 된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얘는 눈높이 선이 도로면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아요. 계단 5, 6개 정도 높다고 했습니다. 머리의 높이에 맞춰서 숱이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사람의 높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조선 그어놓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해 놨던 사람 치트키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자동차처럼 치트키로 그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려다가는 이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그리겠어요. 아이고, 눈과 손과 마음까지 그냥 한꺼번에 어려워집니다. 그림 더 이상 못 그려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해뒀던 걷는다, 뛴다, 앉아있다, 서있다, 뭐 이 정도의 평소 연습한 사람을 간단하게 그려 넣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 9번째 팁입니다. 해칭으로 공간감을 준다. 자, 지금까지의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심해요. 맛을 내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은 이 해칭으로 완전히 어둡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 이 해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창문은 되게 이 실내로 깊이가 있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둡게 해칭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세로 해칭을 계속 해주시는 방법이 오히려 좋습니다. 건물의 지붕이 만약에 어두우면 확실하게 어둡게 해주세요. 이게 자신이 없으셔서 하는 둥 마는 둥해서 해칭을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심심합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밍숭한 그림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까 왜 복잡한 곳 그린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해칭을 할 때는 어두운 곳은 확실하게 어둡게 해주세요. 직사각형 3, 4개, 그 다음에 다양한 구조물들 한 2, 3개 그려놓은 거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해칭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나무, 즉 가로수는 이렇게 그리세요. 줄기를 먼저 쭉쭉쭉 그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잔가지들은 Y자 형태로 하늘 향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칭을 넣는데 줄기와 줄기 사이는 이렇게 까맣게 해칭을 넣어 보세요. 나무 줄기 저 너머에 공간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깊이감, 공간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해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깃줄 그릴 때는 좀 짜릿하죠. 그림을 완성하는 세레모니 같은 거예요. 자, 10번째 팁입니다. 채색할 때 물부터 바른다. 자, 수채화의 번짐 효과를 원하시면 물을 도화지에 먼저 발라 놓는 겁니다. 특히 하늘은 이렇게 먼저 물을 칠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물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번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화지를 이렇게 살짝 기울여 주시면 물감이 쭉 중력에 의해서 타고 내려가죠. 이 흐름들이 그대로 마르게 되면 보기 좋아요.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서 붓으로 슬쩍슬쩍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체를 꽉 채워 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구조물 주변에 부분적으로만 칠하는 게 제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휴지를 이용해서 하늘의 그라데이션도 연출해 보면 좋겠고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노을진 모습들을 이렇게 옅은 색으로 칠해 봅니다. 아주 가볍게요. 두껍지 않게 칠하는 것이 제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11번째 팁입니다. 채색은 명암을 표현하는 정도로 한다. 자, 지금 하는 기법이 사실 라인 앤 워시 혹은 펜 앤 워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펜 드로잉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모든 장르들을 얘기하는 거죠. 펜 드로잉의 이 라인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이게 좀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수채화 채색은 명과 암을 구분하는 정도로만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창문이다 그러면 좀 더 진하게 해주는 것에 이 채색을 활용합니다.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어두운 창문을 칠한다고 해도 까만색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녹색빛이 도는 어두운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색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두운 것은 다 이렇게 하나의 톤으로 칠해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팁입니다. 화이트 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표현한다. 이건 젤리 롤펜입니다. 까맣게 명암을 준 곳, 이렇게 채색한 곳 있잖아요. 그냥 놔두기에는 좀 더 어둡고 뭔가 좀 그로테스크해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렇게 조명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화이트한 라인과 점들을 찍어 주시면 이게 꽤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어수룩 저녁이 찾아오는 순천역 앞에 거리를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다니는 거리는 어디입니까? 너무 복잡해서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그림이라면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린다고 아예 마음 먹고 그리면 정말 간단하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은 멘탈 게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